삼국지를 읽다 보면 큰 승리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전쟁을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장판파입니다. 그리고 장판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장비입니다. 장비는 삼국지에서 거칠고 성격 급하고 목소리 크고 술을 좋아하는 인물로 자주 그려집니다. 하지만 장판파에서의 장비는 단순히 힘센 장수가 아닙니다. 그는 무너지는 조직의 마지막 방패였고 도망치는 유비 일행에게 시간을 벌어준 사람이었고 조조의 대군 앞에서 혼자 존재감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장판파가 왜 중요한 사건인지 그리고 장비가 왜 이 장면을 통해 전설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조조는 이미 북방의 강자였습니다. 원소를 꺾고 중원의 주도권을 잡은 조조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형주가 있었습니다. 형주는 삼국지에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북쪽과 남쪽을 잇고 동쪽 강동과 서쪽 익주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쉽게 말해 형주를 잡는 사람은 삼국지판 전체에서 중요한 길목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당시 형주의 주인이었던 유표가 죽고 그 후계 문제 속에서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합니다. 이제 조조의 대군은 남쪽으로 거침없이 내려옵니다. 그때 유비는 형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아직 기반이 약했습니다. 확실한 땅도 부족했고 군사력도 조조에 비하면 턱없이 약했습니다. 조조가 내려온다는 소식은 유비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유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빠르게 도망갈 것인가? 백성들을 버리고 군사만 데리고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갈 것인가? 유비는 백성들과 함께 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전쟁에서 속도는 생명입니다. 특히 강한 적이 뒤에서 추격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군대만 움직이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짐도 있고 가축도 있습니다. 도망치는 행렬은 길어지고 질서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면 조조의 기병은 빠르게 추격해왔습니다. 결국 유비 일행은 장판파 근처에서 조조군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패주가 아닙니다. 유비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조조 입장에서 보면 이 기회는 매우 컸습니다. 여기서 유비를 잡으면 훗날 촉한이라는 나라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갈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유비가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아무리 용맹해도 조직 전체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장판파는 유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먼저 전설을 만든 인물은 조운입니다. 조운은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하기 위해 조조군이 밀려오는 혼란 속으로 뛰어듭니다. 유비의 가족이 흩어지고 병사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조운은 아두를 품에 안고 적진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조운은 충성과 용기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조운이 아니라 장비입니다. 조운이 적진 속에서 생명을 구했다면 장비는 뒤에서 유비 세력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간을 벌었습니다. 장비는 장판교 위에 섭니다. 뒤에는 도망가는 유비 일행이 있습니다. 앞에는 밀려오는 조조의 대군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고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고 조조군의 깃발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유비 일행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군대의 질서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 장비가 섭니다. 장비가 가진 병력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조조군과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장판교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내가 바로 연인 장익덕이다. 누가 감히 나와 죽음을 겨루겠느냐? 이 한마디가 장비를 전설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고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전입니다.
전쟁에서 칼과 창만 무기가 아닙니다. 이름도 무기가 됩니다. 명성도 무기가 됩니다. 기세도 무기가 됩니다. 조조군은 장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유비의 의형제이고 관우와 함께 이름난 맹장입니다. 그의 용맹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름값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상대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병력이 됩니다. 장비는 실제 병력으로 조조군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감으로 조조군을 멈칫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장판파 장비의 핵심입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기세로 멈춘 것입니다.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공포와 의심으로 시간을 번 것입니다. 장비가 위대한 이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조조군 전체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유비가 도망갈 시간, 백성들이 흩어질 시간, 조운이 돌아올 시간, 촉한의 미래가 끊어지지 않을 시간, 바로 그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잠깐의 멈춤이 사람을 살리고 한 번의 지연이 조직을 살리고 짧은 틈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장비는 장판파에서 승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멸망을 막았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을 볼 때 누가 이겼는가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역사와 인생에서는 완승보다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끝장날 상황을 막는 것, 다음 기회를 살려두는 것. 장비가 바로 그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조조군은 왜 장비를 쉽게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장비의 명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이미 무서운 장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조군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장비라면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형이 장비에게 유리했습니다. 장판교는 넓은 평야가 아니라 좁은 길목입니다. 좁은 곳에서는 대군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앞이 막히면 뒤도 막힙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강한 장수 한 명의 존재감이 훨씬 커집니다. 장비는 바로 그 길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전장 감각입니다. 장비는 제갈량처럼 치밀한 계책을 짜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떻게 상대의 기세를 꺾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조조도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조는 과감하지만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계략을 늘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비가 다리 위에서 너무 당당하게 버티고 있으니 조조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뒤에 매복이 있는 것 아닐까? 혹시 제갈량의 계책 아닐까? 혹시 일부러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 아닐까? 전쟁터에서 의심은 속도를 늦춥니다. 조조군이 멈칫하는 순간 장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비라는 인물을 다시 봐야 합니다. 장비는 거칠고 감정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앞에 서고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대신해 버티고 상대에게 여기서부터는 쉽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 조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장비형 인물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비는 훗날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니 장비는 완벽한 리더가 아닙니다. 하지만 장판파에서만큼은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정확하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장비의 진짜 매력입니다. 장판파는 유비 조직의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유비는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도망가는 처지였고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속도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우는 아두를 구했고 장비는 뒤를 막았습니다. 유비가 늘 이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주 밀리고 도망가고 의지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유비가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비의 힘입니다. 조조에게는
강한 시스템과 군사력이 있었다면 유비에게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판파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장비가 장판교 위에 선 것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비에 대한 충성이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시간 벌기였고 무너지는 조직을 붙잡은 행동이었습니다. 진짜 충성은 말이 아닙니다. 좋을 때 함께하는 것은 쉽습니다. 상황이 좋고 이익이 있고 미래가 보일 때는 누구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불리할 때 남는 사람, 위험할 때 앞에 서는 사람, 내가 손해볼 수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사람. 장비는 장판파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판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위기의 순간에는 누군가 앞에 서야 합니다. 조직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말보다 위치를 봅니다. 누가 앞에 있는가? 누가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가? 누가 도망가지 않는가? 장비는 앞에 섰습니다. 둘째, 이길 수 없는 싸움도 목표를 바꾸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장비가 조조군 전체를 이기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버는 것이 목표라면 가능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항상 완승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버티는 것이 승리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버는 것이 전략입니다. 때로는 무너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음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이름값은 평소에 만들어지고 위기 때 사용됩니다. 장비가 그날 처음 등장한 무명 장수였다면 조조군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비는 이미 무서운 장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행동, 전장의 기록, 사람들의 소문이 그날 장판교 위에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브랜드와도 같습니다. 평소에 신뢰를 쌓은 사람의 말은 위기 때 무게가 있습니다. 평소에 실력을 보여준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인정받습니다. 평소에 존재감을 만든 브랜드는 흔들릴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비의 외침은 하루아침에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장비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넷째,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힘을 관리해야 합니다. 장비의 기세는 장판파에서 유비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친 성격은 훗날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함은 잘 쓰면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가까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장비에게서 배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기 때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 평상시에는 자신의 강함을 절제하는 지혜.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장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판파 이후 유비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넘긴 뒤 손권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 흐름은 곧 삼국지 최고의 전투라 불리는 적벽대전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장판파에서 유비가 잡혔다면 적벽대전의 구도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판파는 단순한 도망 장면이 아닙니다. 삼국지 전체의 흐름을 이어준 생존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문 앞에 장비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판파는 유비 세력이 조조의 추격을 받으며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유비는 백성과 함께 움직였고 그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조조의 대군은 빠르게 추격해왔고 유비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조우는 아두를 구했고 장비는 장판교 위에 서서 조조군을 막아섰습니다. 장비가 조조군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병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성, 지형의 유리함, 조조의 경계심, 그리고 장비 특유의 압도적인 기세가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조조군을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유비에게 생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판파는 장비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장비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조직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침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흔들릴 때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산의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세로 전장을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전설입니다. 장판파의 장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진짜 용기는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진짜 힘은 상대를 모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것이다. 우리도 살면서 장판파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내가 물러서면 무너지는 순간, 내가 버티면 누군가 살 수 있는 순간, 내가 앞에 서야 뒤에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순간. 그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상대가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내 존재감을 세우는 것. 장비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장비를 기억합니다. 거칠지만 뜨겁고, 부족하지만 강하고, 위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장비입니다. 오늘은 장판파는 왜 장비를 전설로 만들었을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30편에서는 화영도에서 관우는 왜 조조를 놓아주었을까를 다루겠습니다. 관우가 조조를 놓아준 것은 의리였을까요? 실수였을까요? 그 선택이 삼국지 전체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